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관련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달걀, 닭고기, 굴 이런 데서 과연 우리가 음식들을 먹어도 안전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한번 구체적으로 식중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이렇게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식약처에서도 5월달, 6월달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 대비 확실히 식중독이 1.5배 정도 더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원인 균은 1위가 살모넬라고 2위가 노로바이러스, 3위는 캠필로박터라는 그런 균인데요. 하나씩 살모넬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모넬라는 주로 여름에 유행한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7월이니까 8월쯤에 피크를 이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음식점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 있고요. 가축류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에서도 흔하게 살모넬라를 보균자로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완견이나 가축에서는 사실 살모넬라가 그 체내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살모넬라균이 전파됐을 경우에서는 각종 위장관 질환의 합병증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날달걀이나 덜 익힌 달걀 혹은 오염된 육류 같은 데서 살모넬라가 잘 번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시거나 먹었을 때 이런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관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균에 노출되자마자 바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12시간에서 36시간 뒤에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대부분 이제 경증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아요. 뭐 수분 공급, 뭐 예를 들어서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이온 음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고 나가는 이 설사로 빠져나가는 그 체액량만큼 보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경증으로 앓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가끔 중증의 그런 면역 저하자라든지 노약자, 어린이 같은 경우에서는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는 일단은 만약에 내가 살모넬라균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의료직에 종사한다거나 요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내가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살모넬라에 걸린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따로 격리는 하지 않지만 발병 여부, 즉 설사나 복통,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살모넬라는 어떻게 예방을 하냐? 이게 뭐 코로나랑 비슷해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는 결국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식에서 이 살모넬라 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음식 섭취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조리하는 데 있어서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름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살모넬라보다는 그 발생하는 규모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대신에 음식점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급식하는 이런 환경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금류, 뭐 닭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 동물, 소랑 뭐 개, 고양이, 돼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동물들에서 다 캠필로박터가 검출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 가공육이라든지 햄 같은 데서 캠필로박터가 발생되는 비율은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소 간이나 소 육회, 닭 육회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잠복기가 2일에서 5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 노출되고 나서 2일에서 5일 뒤에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 살모넬라랑 비슷하게 발열, 오심,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살모넬라랑 똑같아요. 말 그대로 수액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만약에 면역 저하자나 고령층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관리와 예방도 살모넬라와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는 이 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날씨가 이제 더운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로 학교나 집단 급식 음식점을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감염 위장관 질환의 증상이랑 비슷하듯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여름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냐? 앞서 살모넬라, 캠필로백터랑 똑같아요. 분변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고,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서 혹은 이 감염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을 한다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해야 한다거나 이랬을 때도 전파가 될 수도 있고, 환자가 이제 구토한 그런 토사물에 의해서도 이게 비말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전파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염 기간을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전파를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바이러스가 조금만 배출되더라도 타인에게 쉽게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증상 발생 후에 1에서 5일까지도 전파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증상 소실 이후에 2에서 4주간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라는 거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잘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얼마만큼 생존이 가능하냐? 저온뿐만 아니라 85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야만이 사멸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전파력이 높고 생존력도 굉장히 끈질긴 녀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단순한 접촉으로만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토사물에 의해서도 비말 전파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토사된 그런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소독액을 통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시고, 소독한 이후에는 이 장갑을 벗고 깨끗하게 손 소독을 해주셔야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의사들이 보는 항생제 사용 지침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이 어려운 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영어도 여러 가지 써 있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노로바이러스든지 살모넬라, 캠필로박터든지 이 호텔에서 발생하는 균의 종류나 우유를 먹고 발생하는 살모넬라나 뭐 캠필로박터나 아니면 가금류, 뭐 닭고기,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유를 먹었다 하면 이 사람은 캠필로박터다, 뭐 살모넬라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환경에서 내가 만약에 감염됐을 경우에서는 당신은 캠필로박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모넬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다양한 균종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짓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증상만으로도 특정 균을 분류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가 만들어진 이유는 의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인데요. 간혹 어떤 특정 균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항생제라든지 합병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일반인 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캠필로박터 감염이라든지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그런 감염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세 가지 감염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적이었죠. 치료는 이런 설사병이 걸렸을 때 충분한 수액 공급이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하지 않아야 되고, 혹은 그 출근하는 곳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리하는 그런 직장에 다녀요. 그럴 경우에서는 조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근하면 안 되겠고, 의료진이라면 환자들이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된다면 위험하겠죠. 그런 분들은 출근하시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껍질을 이왕이면 식중독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벗겨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칼이나 도마 같은 경우도 조리 후에 깨끗하게 소독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도마 같은 경우는 생선, 고기, 채소용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선이나 고기에 있는 살모넬라나 캠필로나 이런 것들이 채소 같은 것들로 옮겨가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이 이렇게 예방하는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추신다면 우리가 식중독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